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캠퍼스 전광판에 뜬 단 몇 줄의 뉴스 속보. 한국 포함 아시아 7개국 유학생. 90일 내 전원 출국 명령. 수천 명의 유학생이 하루아침에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제학생센터는 공포에 질린 학생들로 넘쳐났죠. 하지만 모두가 혼란스러워할 때 한 여학생은 침착하게 노트북을 펴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박사과정의 그녀는 이 불가능한 상황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대체 이 혼돈의 하버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윤리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33살 한국인이죠. 미국 생활도 벌써 7년째입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제는 제 두 번째 고향이라 불러도 될 만큼 익숙해졌어요. 저는 학교에서 모범 유학생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이민자 보호 운동에도 참여하며 미국 사회에 기여하려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2월의 저녁이었어요. 도서관에서 논문 작업을 마치고 캠퍼스를 가로질러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발끝에서 눈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하버드 야드의 전광판에 비친 뉴스 속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트럼프 대통령, 국가안보위험 이유로 한국 포함 아시아 7개국 유학생 비자 효력 중단 긴급명령 서명.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4월 1일도 아닌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니 현실이 맞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했죠.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인도 출신 유학생들. 90일 내 전원 출국 명령. 숨이 턱 막혔습니다. 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90일 안에 사라진다니. 박사 논문, 연구 데이터, 그리고 이곳에서 만든 모든 관계들.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어요. 지연, 들었어? 이게 진짜래. 같은 연구실 동료 하윤이 달려와 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윤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왜 하필 우리야? 우리가 뭘 했다고? 하윤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아시아 유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화를 내고, 또 누군가는 멍하니 서 있었죠. 모두의 얼굴에는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인가? 전광판의 불빛이 우리의 얼굴을 파랗게 물들였어요. 그 순간 한 뉴스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격 선언 아시아인 비자 무효와 국가 안보 위협 판단.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을 주고 섰습니다. 내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전광판의 뉴스 속보는 계속해서 흘러갔고 우리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었습니다. 이미 뉴스를 보셨나 봐요. 받아야 할지 망설였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캠퍼스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시아 출신 학생들이 급하게 소집한 비상 모임에 참석했어요. 강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공포, 분노,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방안을 채웠죠.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야. 우리 연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해. 모든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내 인생이 갑자기 타인의 결정에 좌우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할 힘이 없었어요.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의 밤하늘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국에서의 7년. 그 시간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어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죠. 하윤과 저는 밤새 뉴스를 확인하며 불안에 떨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버드 캠퍼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폭풍우 한가운데였습니다. 백악관 공식 발표가 있대. 하윤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TV를 켰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 서 있었죠.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7개국 유학생들은 미국의 첨단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국가 안보를 위해 전면적인 개별 심사 후 잔류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잔류 허가라는 말에 잠시 희망이 보였지만 이어진 발표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잔류를 원하는 유학생은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심층 인터뷰를 거쳐야 하며
충성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충성 서약서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윤이 속삭였죠. 이거 진짜 모욕적인데. 맞아요. 정말 모욕적이었습니다. 7년간 이곳에서 학업에 몰두하고 지역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 충성심을 증명하라니요?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단체 채팅방이 폭발하고 있었죠. 분노, 두려움, 절망이 뒤섞인 메시지들이 물밀듯이 올라왔어요. 충성 서약서라니 우리를 간첩으로 보는 거야?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잖아. 법적 대응을 해야 해.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위험한 외국인 학생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퍼지기 시작했고 한국 커뮤니티 내에서도 분열이 생겼어요. 너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는 거야? 국가 배신자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곳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죠. 연구실로 향하는 길. 캠퍼스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평소 활기찬 캠퍼스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가끔 마주치는 시선들은 동정인지 의심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하자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지연, 정말 유감이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해. 고마웠지만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교수님도 누구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었으니까요. 교수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떠나야 할까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사를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조건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욕적이야. 교수님의 컴퓨터 화면에는 방금 공개된 충성 서약서 초안이 띄워져 있었어요. 내용을 읽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나는 미합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며 출신 국가의 정보기관과 접촉 시 즉시 보고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건 마치 전시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내용이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교수님, 제가 여기 얼마나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이곳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모멸적인 조건을 내미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야드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연인에게 갑자기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은 제 꿈이 있는 곳이었는데 이젠 저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죠. 교수님 연구실을 나와 걸어가는 동안 갑자기 7년 전 처음 미국에 발을 디뎠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보스턴 로건 공항에 내려 눈 덮인 캠브리지로 향하던 그날의 설렘이 생생했어요. 첫눈을 맞던 날 하버드 야드의 벽돌길을 걸으며 새 삶을 꿈꿨습니다. 두꺼운 패딩 안에서도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죠. 눈송이가 내 손에 닿아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며 경이로워했어요. 그때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같은 길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얼어붙은 구두 바닥이 캠퍼스 길을 미끄러지듯 걸었습니다. 그때의 기대와 희망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학교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시아 출신 유학생 비자 관련 긴급 공지라는 제목의 종이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어요. 그 공지문을 읽는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의 미국인 학생들이 저를 향한 시선, 그 눈빛이 갑자기 찬물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누군가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이 나라에서 버려졌다는 감각이 온몸을 덮쳤어요.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5년간 연구해온 인공지능 윤리학 논문이 띄워져 있었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문화적 다양성과 윤리적 접근법, 이곳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은 내 꿈이었지만 이젠 감옥이다.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게 말이죠. 배신감과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하고 이 사회에 기여하려 했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았어요.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뉴스였어요. 미국, 한국 유학생 포함 아시아 7개국 학생 비자 취소. 외교부 강력 항의 성명. 기사 댓글은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냥 돌아와라. 미국이 뭐가 좋다고. 배신자들. 이런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저는 그저 꿈을 쫓았을 뿐인데 왜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느꼈던 그 눈의 마법 같은 아름다움이 이제는 차갑고 무서운 현실로 다가왔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아, 여기 있었구나. 하윤이 도서관에 들어와 내 옆에 앉았어요.
하윤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윤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앉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서로밖에 없었으니까요. 도서관 창가에 앉아 떨어지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사랑했던 이 나라의 자유와 기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취약한 것이었는지를. 5년간의 연구, 쌓아온 인맥, 꿈꿔온 미래가 90일 안에 사라질 거라는 현실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하윤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하윤의 말이 끊겼습니다. 우리 모두 답을 알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더 강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는 하얀 침묵에 잠겨갔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윤의 제안으로 학교 스터디룸에 한국인 유학생들이 모였어요. 작은 방에 10명 남짓한 학생들이 모여 앉았죠. 모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90일이면 박사 논문은 끝낼 수 없어. MIT 물리학과 석사생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냥 떠나야 하는 건가? 하버드 법대생 지훈이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눈물을 참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모두 비슷한 꿈을 안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 꿈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다니. 잠깐만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라고 있었어요. 우리는 공부하러 왔어요. 범죄자도 간첩도 아니죠. 우리가 혐오와 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변했어요. 모두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여기서 뭘 잘못했지. 하윤이 제 말에 동조했어요. 게다가 충성서약서, 심사. 그걸 통과하면 남을 수 있다면서요? 지훈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정부 사이트에 게시된 비자 심사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여기 봐요. 기술 특기자 항목이 있어요. 미국 국가안보나 경제에 기여할 기술이 있는 인재들에게는 예외를 준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제가 연구하는 AI 언어 번역 모델. 교수님이 최근에 그것이 국제 보안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맞서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재들인지 증명하는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워. 거절당하면 어쩌지? 솔직히 저도 두려웠어요.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여기에 쏟아부었습니다. 저도 떨리지만 맞설 거예요. 제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방 안에 희미한 희망이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국방부 관련 학회에 제출할 논문이 있어요. 제 AI 모델이 언어 장벽 없이 국제 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하윤이 활짝 웃었습니다. 지연아,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처음으로 그날 이후 미소가 나왔어요.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과 함께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이요. 밤이 깊어갔지만 스터디룸은 점점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각자 자신의 연구가 어떻게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눈물로 시작된 모임이 이제는 결의로 가득 찼죠.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예측 모델을 연구 중이야. 생명공학과 수진이 말했어요. 내 연구는 사이버 보안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컴퓨터공학과 재민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구와 특기를 종이에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비자 심사를 준비할지,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지 계획했죠. 공포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자라고 있었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보여주겠어.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그쳤고 하늘에는 희미한 별빛이 보였어요. 그 별빛처럼 작지만 단단한 희망을 가슴에 안고 내일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연구실로 향했어요. 인터뷰 준비를 위해 논문을 수정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이 저를 마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정부 사이트에 심사 신청서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지만 마지막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일주일 후 보스턴 시내 국토안보부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회색빛 높은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오늘이 바로 제 인터뷰 날이었죠.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제 연구 자료와 포트폴리오가 담겨 있었어요.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것들이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705 앞에서 잠시 멈췄죠. 문에는 인터뷰실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윤지연 씨,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중년의 미국인 남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브래디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방 안은 예상보다 작았고 테이블 하나와 의자 3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큰 시계가 있었고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앉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테이블 앞에 앉자 브래디와 또 다른 여성 직원이 마주 앉았어요. 두 사람 앞에는 제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지연, 하버드 박사과정, AI 윤리학 전공.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브래디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 기관과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학업 외에는. 브래디가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한국 대사관과도 연락한 적 없고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비자 갱신을 위해 대사관에 간 적은 있습니다만 그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너희 나라는 스파이 천국이지. 특히 기술 분야에서.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모욕이었어요. 제 조국을 향한 조롱이자 저 자신에 대한 도전이었죠.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예상외로 단단하게 나왔어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미국의 오랜 동맹국입니다. 저는 학문을 위해 이곳에 왔고 제 연구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브래디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제 포트폴리오를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AI 언어 번역 모델. 흥미롭군요. 이게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제 차례였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흘러나왔어요. 제 모델은 실시간으로 다양한 언어를 번역하면서도 문화적 뉘앙스를 보존합니다. 국제안보협력에서 의사소통 오류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말하는 동안 손이 떨려서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너무 세게 잡았는지 단추 하나가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어요. 그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죠. 브래디가 갑자기 질문을 바꿨습니다. 충성서약서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도 이런 충성서약을 하나요? 방 안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여성 직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브래디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은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특권이 아니라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숨이 막혔지만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7년간 이 나라에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 연구는 언어 장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고 이는 분열보다 단결에 관한 것입니다. 제 손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어요. 브래디가 서류를 덮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상적인 응답이군요, 윤 씨. 결과는 2주 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사히 마친 안도감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건물을 나와 찬 공기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모욕을 참으며 남아야 할 가치가 있는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들의 편견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작은 승리였습니다. 인터뷰 다음 날 아침, 캠퍼스 카페에서 하윤과 만났습니다. 그녀도 이미 인터뷰를 마친 상태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말 모욕적이었어. 하윤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가 보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미래는 점점 더 불확실해져 갔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한국 유학생 단체 채팅방에 새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누군가 뉴스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다들 봤어? 대사관에서 공식 발표했대. 링크를 열자마자 놀라운 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미국 내 모든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법적 보호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전문 변호사팀이 구성되었고 비자 문제에 대한 법정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윤아, 이거 봐. 하윤의 눈이 커졌어요. 우와, 정말이네.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7년 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조국의 존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뉴스에 따르면 대사관은 미국 국무부와 직접 협상을 시작했고 유학생들을 위한 긴급 핫라인도 개설했습니다. 또한 각 대학에 한국인 학생들을 위한 법률 상담소를 설치할 계획도 있었어요. 한국, 생각보다 든든하네. 말이 나오자마자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미국에 온 이후로 저는 얼마나 한국을 멀리했나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미국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성공의 척도로 여겼죠. 어쩌면 저는 제 뿌리를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미국에 동화되는 걸 자랑이라 여겼어. 하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품은 건 한국이었어. 하윤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모두 그랬던 것 같아. 그날 오후 대사관에서 주최한 온라인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접속했어요. 대사님은 모든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때로는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영어 발음이 이상하다고 놀림받을 때,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을 때, 저는 그런 정체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강력하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방패였고 내가 속한 곳이었어요. 설명회가 끝난 후 교내 한국인 유학생들이 도서관 세미나실에 모였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두려움과 불안은 여전했지만 이제 우리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 각 대학별로 대표자를 뽑자고 해 지훈이 말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왜 그들의 시선을 받는지 궁금했어요. 지연아, 내가 하버드 대표로 나서면 어떨까? 하윤이 제안했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왜?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맞섰다는 이야기가 퍼졌어. 다들 존경해. 제 이야기가 퍼졌다니 생각지도 못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 할 수 있을까?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도울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생겼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제 대답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캠퍼스의 붉은 벽돌 건물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갔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위기 속에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 결과를 기다리는 2주가 지옥 같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논문에 집중했어요. 어차피 제 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연구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미국 국토안보부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이메일을 열기까지 몇 초가 걸렸어요. 귀하의 인터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 제 미래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죠. 윤지연님의 비자 유지 신청이 조건부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건부 승인. 무슨 의미일까요? 아래로 스크롤하자 더 자세한 내용이 보였어요. 귀하의 AI 언어 번역 모델에 대해 국가안보국 NSA에서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해당 기술의 시연 및 추가 인터뷰를 위해 다음 주 수요일 본 부서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제 연구가 NSA의 관심을 받았다니. 곧바로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 축하해.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이야. 교수님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압박감과 불안으로 꽉 막혔던 제 가슴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윤에게도 연락했어요. 하윤은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불안이 느껴졌죠. 걱정 마. 하윤아, 너도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일주일 후 다시 국토안보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노트북과 제 연구 자료를 들고 왔어요. 이전과 달리 이번엔 좀 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놀랍게도 브래디뿐만 아니라 NSA에서 온 관계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진지한 표정에 다시 긴장감이 올라왔습니다. 윤 씨, 오늘은 당신의 AI 모델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브래디가 말했어요. 제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제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자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 AI 언어 번역 모델의 핵심은 문화적 뉘앙스를 보존한다는 점입니다. 단순 번역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까지 이해하죠. NSA 관계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작동합니까? 네. 오지 환경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시연을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어로 말하자 AI가 즉시 영어로 번역했고 문화적 표현까지 자연스럽게 변환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 기술은 국제안보 협력에 혁명적일 수 있겠군요. NSA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이 이어졌어요. 윤 씨, 저희는 이 AI 모델을 국가안보국 언어분석팀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자 승인을 넘어선 제안이었어요. 제 기술이 미국 정부기관에 채택된다는 의미였죠. 관심 있습니다. 겨우 대답했어요. 브래디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특별 기술 비자 승인서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그 순간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손이 떨려 펜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이제야 보이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위협이 아니라 미래라는 걸.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브래디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어딘가 부끄러운 표정이었어요. 네, 윤 씨, 이제 보입니다.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도장이 서류에 닿는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을 나오는 길, 하늘은 맑았어요. 폰을 꺼내 하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통과했어. 그것도 특별 기술 비자로. 하윤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축하해, 지연아. 나도 방금 이메일 받았어. 통과됐대.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해냈어요.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치를 증명했어요. 캠퍼스로 돌아가는 길.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제 얼굴에 퍼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질문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미국에 남아야 할까? 아니면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캠퍼스는 점점 한산해져 갔어요. 비자 승인을 받지 못한 많은 아시아 유학생들이 짐을 싸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친구들을 배웅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버드 야드에 앉아 봄 햇살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기술혁신 특례 비자를 받았고 미국에 남을 수 있게 되었어요. NSA에서는 정식 직위까지 제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일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언젠가부터 계속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곳에 남고 싶은가? 그날 저녁, 하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하윤은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녀도 비자 승인을 받았지만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돌아가기로 했어? 궁금해서 물었어요. 하윤이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겪은 일들이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 한국에 돌아가서 내 경험을 나누고 싶어.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난 몇 개월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성장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인정받더라도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자를 받았더라도 언제든 정책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사태를 겪으며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교수님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연, 무슨 일이야?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교수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하지만 NSA의 제안도 있고. 알아요. 정말 감사한 기회예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제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편견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교수님이 의자에 깊이 기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니? 서울대에서 연구직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AI 윤리학 분야를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학술 교류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자랑스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훌륭한 연구자가 될 것이라 항상 믿었어. 어디서든 빛날 거야. 마지막 짐을 싸는 날, 저는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7년 동안의 추억이 이 작은 공간에 담겨 있었어요. 창밖으로 하버드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저를 얼마나 성장시켰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저에게 많은 것을 주었어요. 지식, 경험, 그리고 자아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곳이 완벽한 곳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품에 안기자 오랜만에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이었죠. 첫 주는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서울대 연구실에 자리를 잡고 새로운 동료들과 만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AI 모델은 여기서도 큰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과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언어 지원 프로그램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하버드에 남아있는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인터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다른 친구들은 저처럼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너 후회 안 해? NSA 제안을 거절하고 친구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니, 후회 없어.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내 마음은 더 넓은 세계로 열렸어. 이제 나는 어디에서든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전화를 끊고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은 꿈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 정체성과 조국은 이번 경험을 통해 더 강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